안녕하십니까. 하이. 배하 다들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다들 안녕. 어서오세요. 자, 맥주 하나만 깔게요. 맥주를 까는 이유는 별이 없습니다. 그냥 마시고 싶어서. 홍시 안녕. 어서오고. 로즈리 앉아요. 배하. 어, 화요일에 이제 갑자기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방송을 쉬었어요. 예. 원래 계획하고 다르게 조금 이제 방송을 쉬었다 보니까 화수목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방송을 쉬니까 뭔가 되게 오래 방송을 안 한 것 같은 거야. 3일 연속으로 안 하니까. 근데 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제가 일정이 어쩔 수 없이 원래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쉬- 원래 계획대로 이제 정기 휴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화요일은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막 진짜 그 카페인 그 과다의 그 느낌이 막 몰려오면서 막 몸에서 막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3일 쉬었지만 예, 많이 컨디션은 지금 좋아진 상태로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히 몸 컨디션은 지금 괜찮고, 뭐 그날 하루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날에 푹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 오늘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은 방송을 켰습니다. 회사 일 하나 좀 마무리해야 될 게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오늘 내일 조금 회사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일은 근데 어차피 방송하니까 좀 힘들겠구나. 내일은 못 할 거고, 일요일에는 좀 작업할 게 좀 있고, 또 월요일 월요일에 웬만하면은 회사 작업을 다 마쳐야겠네. 월요일에. 월요일에는 다 마쳐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 편하게 월말하고 월초를 보낼 수 있겠네요. 6월 달에는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 바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6월 3일은 좀 이제 바빠요. 6월 3일에 제가 하나 또 노래를 하러 가는 일이 좀 있는데 지방을 갔다가 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6월 3일에는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토요일인데 그날은 방송을 못 할 것 같고, 아직 근데 뭐 그렇게 바쁜 주간은 아니에요. 바쁜 주간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하는 거라서 뭐 바빠가지고 뭐 일정에 지장이 있고 이런 거는 없고, 6월 3일만. 그리고 그 이후 6월 초 일정은 아직 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르겠어. 뭐 봐야지 뭐 또 상황을. 월 초가 보통 이제 바쁜 편이다 보니까 월 말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뭐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사실 좀 더 빨리 끝내려면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뭐라 그래야 되지? 약속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화요일에도 알다시피 나 화요일에도 그거 뭐 연습 때문에 나갔다가 커피 마시고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잖아. 화요일에 그랬고 수요일에도 약속이 좀 있어서 나갔었고, 그러고 나서 목요일에는 어제는 좀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좀 푹 쉬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오늘 좀 작업을 많이 했어요. 회사 거를. 그래서 사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적정선까지만 해놓고 이제 뭐 진짜 그건 마무리만 남은 거라서 월요일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월말 전까지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라서 월요일에 조금 일하면 되고, 일요일에는 뭐 성당 갔다 오고 지휘 갔다 오고
갔지. 갔다 오고 나서 오후에 조금 작업할 거 한두 개 좀 이렇게 작업하고 그러면 뭐 그러다 보면 이제 5월이 끝나네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야 원래 뭐 일하는 날이라 바쁘다 보니까 뭐 31일, 1일, 6월 1일 이렇게 월 말이라고 월 초이라고는 뭐 이제 뭐 일하느라 뭐 똑같은 거고 올해도 벌써 반이나 다 갔다니 시간 그만 가. 아직 뭐 반 안 갔지. 6월 한 달 남았잖아.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 반 안 됐으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벌써 반이 가버렸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반 간 거 같잖아. 아직 안 갔어. 안 갔다고 하자 우리. 갔다 그러면 뭔가 슬프다 야. 근데 진짜 좀 뭐 했다고 벌써 6월인지 모르겠어. 뭐 했다고 벌써 6월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라는 그 느낌을 받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 진짜 뭐 했다고 6월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6월부터는 한 살 어려지니까요. 그 6월부터였구나. 만 나이 세는 게 6월부터구나. 난 그럼 2살 어려지네. 나는 생일이 12월 2월 달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만 나이로 세면은 저는 사실 이제 완전히 2살이 어려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생일이 12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 지나고 보름 지나면은 해가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해가 바뀔 때 한 살을 먹던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제가 2살이 어려지는 게 되죠. 음, 2살이 어려지죠. 음. 약간 좋은 건가? 좋다면 좋은 거겠죠? 근데 사실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 세는 이 개념이 정착이 되려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해가 바뀔 때 나이를 이렇게 셌잖아요. 근데 뭐랄까 외국하고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죠. 외국하고 비슷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정착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사실 막상 말하는 나도, 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나마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만 나이를 세는 방법으로 내 나이를 세봤던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외국에서 그래 보지 않은 사람만 해도 이게 뭐 나이가 많으신 분,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다들 그렇게 세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색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막 약간 뭐라 그러지? 동갑 친구였는데 갑자기 뭐 누구는 생일이 지나서 한 살 먹고 나는 어려 막 이런 상황도 생기잖아. 그러다 보면은 조금 어색해하기도 할 거고 아마 우리나라에 그게 정확하게 정착되는 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뭐랄까 좀 어느 정도 세계적인 추세와 맞는 통일성이 되는 거니까 추세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나라들은 다 원래 그렇게 세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쓰는 느낌이잖아 사실은. 바로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나이는 만 나이로 세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사실 뭐 일본이 그런다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잖아.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문화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나라인 거는 외국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그거는. 근데 나이 세는 거는 일본은 만 나이를 세고 있고 우리나라는 만 나이를 안 세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나이 세는 법을 갖고 있지. 독일에 있었을 때도 그 얘기로 애들이랑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 독일에서 막 어학원 이제 다니면은 이제 뭐랄까 각 여러 나라에서 온 애들이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어학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뒤섞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중급 중급반 정도 올라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중급반 정도 올라가면 반에서 가장 많이 이제 대화를 많이 하려고 유도를 하는 거긴 한데, 각 나라의 뭐 독특한 문화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많이 해.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 음식이면은 뭐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라던가, 뭐 음악이라던가 전통 문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 되게 이렇게 막 각 나라별로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언제였지? 무슨 주제였더라? 아, 생일에 관한 주제였다. 생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생일 때 뭐 어떤 느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 한국 그 너희들은 대부분 다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세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도 그 개념을 말을 하기는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세지 않고 해가 바뀔 때 나이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근데 그거가 개념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해.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해주면, 처음에 말하면은 진짜 아예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이야 그게? 해가 바뀌는데 무슨 말이지? 그 나이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해가 바뀔 때 한 살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건데, 걔네는 그게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근데 딱 생일 얘기니까, 내 생일이 아까 말한 대로 12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생일은 12월 15일이야. 그럼 너네는 그때는 빵살이고, 그 다음에 12월 15일이 되면은 한 살 이렇게 치는 거잖아 라고 설명을 하면 애들이 그렇지 그렇게 세잖아 생일을, 다들 나이를 그렇게 세지 라고 애들이 다들 반응이 그렇게 해.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세는 방법보다는 있긴 한데, 그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내가 12월 15일에 태어났어도 보름 후에 1월 1일이 되면은 나는 2살이 돼.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보름 후에 1월 1일이 되면 난 2살이 돼 라고 말하면 애들이 다들 What? 막 뭐? 뭐라고?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는 것도 걔는 이해를 못해. 어? 일단 태어나면 난 한 살이야. 그러면 그거는 나이 한 살이 아니고 몇 개월, 뭐 0살에서 몇 개월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랬대요. 아니, 한국은 태어나면 한 살이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뀔 때 2살이 돼. 근데 나는 12월 15일생이라 태어나서 한 살이었고 2주 후에 2주 후에 나는 2살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What?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말이 안 된다고 막 애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음. 너네들이 세는 방법도 한국에서 세는 방법으로 있긴 있다. 근데 실제 생활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다들. 그러면 애들이 막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래서 내가 그때 아직 나도 독일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였으니까 좀 그냥 한국인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했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가 같이 너네도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같이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랑 같은 학년을 보내잖아. 그럼 걔네들은 다 동갑인 거야. 그리고 다음 해 또 다 동갑인 거고. 그래야지 이렇게 뭐랄까 생일 때문에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위에 학년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밑에 학년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왜냐면 걔네들은 딱히 그런 느낌이 그레이드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되게 한국적인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은 그래 막 이러는데 애들이 끝까지 이해 못해. 도대체 왜 그렇게 나이를 세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 명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12월 31일 날 태어난 애는 태어나고 하루 지나면 2살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보통 그렇게 하지. 그랬더니 뭐 와! 그게 말이 되냐? 그래. 그랬더니 막 그럼 1월 1일에 태어난 애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 우리나라의 그 빠른 년생 개념을 설명하면은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야 진짜. 그리고
내가 독일에 있던 당시에도 한국에서 빠른 년생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없어진 상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빠른 년생 얘기는 그냥 안 했어.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애하고 1월 1일에 태어난 애는 나이가 달라 그랬더니 막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질 수가 있냐고. 아주 그래 참 너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참 특이한 나이 세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보컬로이드로 넘어가서 노래 좀 넘길게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12월 31일에 태어난 애랑 1월 1일에 태어난 애랑 어머니가 참해 주신다고 갑자기 방문을 여셨구나.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외가 처음 먹었을 때보다 물러졌어 좀. 처음엔 되게 아삭아삭한 느낌이었는데 좀 물은 참외가 됐어. 다들 내가 없는 3일 동안 뭐하고 지냈나요? 뭐하고들 지냈나요? 화수목이나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방송 안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그치? 그래도 웬만하면은 화요일에는 방송을 쉰 적이 없었는데. 3일, 3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긴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나 언제 손에 모기 물렸냐? 모기 물렸네? 손 날 쪽이 가려워서 보니까 모기에 물렸구나. 정신없는 한 주였지 뭐야. 다음 주에도 그럴 것 같지만. 왜? 일 때문에? 벌써 모기가 있어요? 응. 그 우리 아파트 여기가 모기가 많아. 응. 이유는 모르겠고 모기가 되게 많아.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1년 반이 넘었죠? 2년이 이제 좀 다 되어 가는데 9월 달 되면 2년이 되는데 9월 1일 날 이사 왔거든. 재작년 9월 1일 날. 2년이 다 돼 가는데 되게 모기가 많더라고. 전에 살던 집이랑 여기랑 5분밖에 거리가 5분밖에 안 되거든.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전에 살던 집보다 여기가 많아. 그리고 내 방이 우리 어머니는 본인 방에는 모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데 내 방은 되게 많은데 내가 보기에 그게 내 방 이제 창문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바로 앞인 거지. 내 방 창문 쪽이 그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쉼터? 주민 쉼터 같은 그런 게 있어. 나무 있고 막 풀밭 있고 막 이런 화단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내 방 쪽에는 모기가 되게 많아 여름에. 근데 어머니 쪽은 주차장 쪽이란 말이야. 어머니 방 쪽은. 그래가지고 어머니 방 쪽엔 별로 없고 내 방 쪽엔 모기가 여름에 되게 많아.
작년 여름에 그 왜 한창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게 러브버그라 그러나? 러브버그? 뭐 이래가지고 뭐 무슨 암수 쌍으로 뭐 이렇게 빛 보면은 막 엄청 달려드는 풍뎅이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 벌레 있었잖아. 작년에 그것도 되게 많았어. 자고 일어났는데 막 바닥에 막 벌레들이 막 있는 거야. 모기향을 켜놓고 자니까 으악 뭐야 이게 다 막 이러면서 으아 벌레의 계절. 그치. 여름 되면 이제 벌레가 참 많아지죠.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랄까 나무도 많은 나라긴 하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쳤을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 나무가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 음. 벌레가 참 많죠.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던 나무라고 쓰고 산이라고 읽죠. 맞아. 산이 많지 우리나라. 옛날에 어렸을 땐 그때 살았던 아파트가 큰 아파트 단지가 있고 1차, 2차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 단지 하나 안에 엄청 크게 그 단지 부지가 있으면 이쪽은 2차, 이쪽은 1차야. 그리고 그 2차, 1차를 가로지르는 그 산책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2차하고 1차 사이로 차가 못 다니는 되게 좀 웃겨. 2차 입구가 저쪽 끝에 있고 반대쪽 끝에 있고 저쪽 끝에 1차 입구가 있어. 그리고 가운데는 인도 산책길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가 못 지나다니는 그런 구조였는데 좀 불편한 구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산책로에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차 있었어요. 가운데 그 블럭블럭마다 큰 나무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무가 무슨 소나무 그런 류였는데 뭐 모르겠어. 정확한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고 아무튼 그 나무에 송충이가 그렇게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6월이 되면은 그 산책로만 지나가면 송충이가 그렇게 많았거든. 진짜 그냥 진짜 많다 이 수준이 아니고 막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내 어깨에 송충이가 떨어지고 막 그럴 정도로 진짜 많았어 송충이가 동네에.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송충이가 너무 많다. 방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살충제를 뿌리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그 무슨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뿌앙 하면은 그 방구차 그거 있잖아. 옛날 방구차처럼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얀 살충제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막 아저씨들이 한 5, 6월 달에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아파트 단지에 나무가 원체 많으니까. 뿌앙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하고 나서 다음 날에 보면은 이제는 내 어깨에 떨어지진 않는데 길바닥이 온통 송충이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산책로가 그냥 죄다 송충이로 깔려 있는 거야. 죽은 송충이가 이렇게 와 깔려 있는 거야. 또 그거에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그 약만 뿌리고 가면 어떡하냐는 둥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난 거지. 또 결국에 그거 치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뭐 해서 매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나무로 바꿨었나?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송충이를 그렇게 많이 봤었어 동네에서. 나도 벌레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지? 봐도 무감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예전에 약간 내가 갖고 있는 벌레? 곤충에 대한 기억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 그림을 그려볼까? 간만에 또 킹림판을 켜고. 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잠깐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왜 아파트마다 왜 여기는 뭐라 그러지? 이쪽은 뭐 1, 2호, 1, 2호 라인. 이쪽은 뭐 3, 4호 라인 뭐 이렇게 있잖아. 보통 아파트 이렇게 하면은 라인 두 개가 한 동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 2호 라인 이제 들어가는 입구라 그래야 되겠죠? 입구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계단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1, 2호 라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 근데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갔다가 나왔어. 집에 가려고. 그래서 안녕 하고서 나와가지고 이제 요 동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지 내가. 라인 앞으로 입구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날따라 되게 더운 거야. 여름이었거든. 더워가지고 더워 이러고서 요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가 이렇게 짚은 거야. 손을 짚었어. 잠깐 쓰면서 손을 이렇게 여기다가 짚었는데 여기에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뭔가 약간 물렁한 것도 아니고 바스락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모호한 무슨 촉감이 손에 집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쓱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사마귀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 암컷 사마귀 되게 크잖아요. 암컷 사마귀가 이렇게 잡힌 거야. 사마귀랑 나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더라고. 사마귀도 얼마나 놀랬겠어. 갑자기 인간이 자기 몸뚱아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짚으니까. 다행히 막 이렇게 꽉 누르진 않았는데 걔도 놀라서 나를 쳐다봤고 나도 응? 하고 본 거야. 근데 사마귀인 거야. 눈이 마주친 거야. 가지고 너무 근데 애기 초등학생 때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게 내가 그걸 보고서. 근데 이제 손을 바로 떼면 됐는데 이게 어릴 때는 이렇게 몸이 굳고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성인이 돼도 놀라고 무서우면 그거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몸이 굳고 하는 게. 근데 어릴 때는 더 심하잖아. 그래서 손을 그냥 이렇게 사마귀가 있으니까 악 하고 놀랬으면 떼면 되는데 몸이 굳으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지. 손이 이렇게 그래서 주먹을 쥐듯이 이렇게 손이 잡아진 거야. 그러면서 그 손바닥 밑에 깔려있던 사마귀를 그대로 잡고서 내가 손을 이렇게 뗀 거야. 주먹을 쥐어서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사마귀에서 멀어질라 그랬는데 사마귀를 내가 붙잡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마귀와 눈이 마주쳤어. 사마귀는 얼마나 놀랬겠어. 나는 가만히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인간이 나를 이렇게 짚더니만 눈이 마주치더니 자기 들어 올리니까 사마귀랑 두 번째로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우악 하고 그제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 이 사마귀를 손에서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는 뭐를 손에서 논다라는 게 대부분 던지잖아. 그래서 사마귀를 으악 하고 던진 거지. 집어 던졌어 사마귀를. 그 다음에는 그냥 으악 하고서 집에 가가지고 막 손 닦고 막 이랬는데 사마귀 그러니까 곤충 벌레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은 이거가 되게 강렬했던 기억 중에 하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릴 때 여기저기 이렇게 좀 놀러 가게 해주고 하려고 하고 막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 제일 친한 친구분들 가족이랑 이렇게 한 세 가족 정도가 같이 자주 놀러 다녔어. 그 세 가족이 다 자녀가 둘씩 있고 그 가족 그 자녀들이 다 나이대가 거의 차이 나봤자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차이였거든. 여섯 명이다. 그래서 자주 보기도 했고 친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름이나 뭐 겨울에 같이 이렇게 가족 여행, 휴가 이런 거를 같이 자주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여름에 이제 같이 놀러 간 거야. 그 세 가족이.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콘도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거 아파트 밑에 건 무시할게요. 그냥 입구 적어 놓은 거는 콘도? 콘도라 그래야 되나? 콘도를 놀러 간 거지. 콘도를 놀러 갔어. 근데 콘도를 놀러 가서 이제 어른들은 막 이제 술 마시고 막 이러시니까 다음날 점심 때 이제 여섯 명이서 그 자녀 여섯 명이서 자녀들 여섯 명이서 막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 이런 걸 하고 노는 거야. 어리니까 뭐 하고 놀겠어 그 나이에. 근데 이제 나랑 그러니까 다 누나들이었고 누나가 우리 친누나까지 해가지고 누나 4명에 내가 있고 나랑 그 한 남자 동생이 있었어. 남동생 하나가 있었어. 얘도 나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났거든. 남동생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누나들 중 누가 술래였고 나랑 남동생이랑 둘이서 야 우리 저기 뒤로 가서 숨자 하고서 이렇게 콘도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콘도 뒤쪽으로. 근데 이제 콘도 이 뒷건물 쪽에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는데 아마 무슨 창고나 보일러실 같은 그런 작은 건물이겠죠? 한 1층짜리 작은 이렇게 왜 콘도 같은 데나 가면은 이렇게 문 하나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 뭐 창고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하나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사이에 이 거리가 한 사람 한 두 명? 두 명 정도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거든. 요 사이가. 근데 이 사이에 진짜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거야. 이만하게 진짜 무슨 누가 인공적으로 해놓은 거 마냥 진짜 이따시만한 거미줄이 있는 거야.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사이즈로 거미줄이 있고 여기에 진짜 무슨 뭐라 해야지? 휙 걷어버려? 걷어버릴 수 있었을까? 이따시만한 거미가 있었는데 이따시만한 거 다리 존나 긴 다리 진짜 막 이렇게 긴 어디 뭐라 해야지? 막 그런 뭐 표본실 같은 데서나 볼 법한 다리 이따시만한 거미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 내 느낌은 진짜 이 정도 크기였어. 그 1층짜리 건물과 나무 사이에 저 정도 사이즈로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 한가운데 거미가 저렇게 저따시만한 거미가 매달려 있는 거야. 지금 나랑 이 동생이랑 둘이서 이 콘도 뒤쪽으로 가서 요 창고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창고 뒤쪽으로 가서 숨자 하고서 이렇게 우르르 왔는데 여기에 거미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들어가려다가 동생이랑 나랑 보고서 순간 벙찐 다음에 와 이러고 도망 나왔어 다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대로 도망 나와가지고 콘도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술래였던 누나한테 붙잡혔어. 진짜 물론 뭐랄까 어릴 때라 더 크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은 다 군대 가고 나면 알잖아. 아, 산에 사는 곤충 동물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구나. 이게 도심지에 살고 있는 벌레들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잖아. 산에 살고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군대 가서 저 정도 사이즈의 거미를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기억하던 그거보단 좀 작긴 한데, 그래, 이 정도 거미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딱 그런 사이즈의 거미를 또 보게 되더라고. 군대 가고 하니까. 근데 진짜 다리가 엄청 길었어요. 몸은 작지. 몸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몸은 끼케야 한 사람 주먹만 할까?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 다리 길이가 진짜 길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펼쳐진 다리 하면은 지금 내 팔에 그 상박이라 그러죠. 이게 팔꿈치 기준으로 손목 쪽에가 상박이고 하상박 하박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팔꿈치에서 내 손가락 끝까지 길이 정도? 다리 다 피면은 그 정도 되는 거미가 이렇게 있었지, 거기에. 진짜 큰 거지, 사실. 엄청 큰 거지, 거미가. 그런 거미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 내가 벌레에 대한 기억하면 이렇게 두 개가 제일 크게 기억이 나요. 사마귀 던졌던 거랑 그 콘도에서 봤던 그 거미. 끔찍하다고? 아, 근데 사실 사마귀도 그렇고 뭐 거미도 그렇고 뭐랄까, 인간한테 무해하니까. 뭐 독거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독거미가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해하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이충에 더 가깝지. 거미는 거의 이충이라고 봐야 돼. 거미는 이충이고 사마귀는 이충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 해충은 아니지. 사마귀도 이충에 가깝지 오히려. 거미는 이충이고 진짜. 사실 생김새가 막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긴 하겠죠. 징그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그래도 뭔가 그 맞닥뜨렸을 때 그 맞지. 처음 맞닥뜨리면 일단 당황하고 놀라지. 나는 제일 싫은 게 곱등이. 사실 난 곱등이를 제일 싫어요. 물론 곱등이 뭐 그냥 잡아가지고 버릴 수 있긴 한데 손으로는 안 잡아놔도. 곱등이는 너무 더럽다라는 인식. 나는 징그러운 거보다 더러워. 그 곱등이는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지? 손으로 잡기 싫다? 근데 곱등이를 잡으려고 하면 곱등이는 뛰잖아. 곱등이는 뛰니까 아이씨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곱등이 나는 많이 봤어요. 대학교 때 연습실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참 그놈의 풍수지리에 의거하여서 건물들을 많이 짓잖아. 그래서 대학교들이 대부분 산자락 이런 데다가 짓잖아. 산 쪽에다가 짓는 경우가 많잖아. 야, 낮은 산 같은 데다가. 어. 근데 음대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음대는 시끄럽기 때문에 항상 꼭대기에 지어요. 어. 음대는 꼭대기 쪽에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건물들을 막 대학교니까 동도 여러 개 있고 건물들 지으려면 깎아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없는데, 꼭대기 쪽은 뒤쪽은 더 이상 깎을 이유가 없으니까 산이 그대로 이렇게 접경 지역이란 말이야. 산과 건물과. 그러다 보니까 음대 연습실은 지하고 약간 뭐랄까,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게 이 습도 조절하려고 에어컨과 그 제습기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 기괴한 구조를 가진 곳이거든. 제습기와 에어컨이 막 동시에 막 돌아가고 있는 진짜 기괴한 곳이야 그곳은. 막 9월 10월 달에도 에어컨하고 제습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습실에 곱등이가 정말 많이 나와. 연습실에 곱등이가 정말 많이 나와서 여자애들 막 기겁하고 난리 나지. 아무래도 음대는 어쩔 수 없는 성비가 한 7대 3 정도 되는 학교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더 많은데, 어,
여자애들 막 난리나. 곱등이 나오면 연습실에서 막 으악 막 이러고 막 문 열고 막 뛰쳐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연습실 복도에서 막 떠들고 있던 남자애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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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 막 아, 곱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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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 막 남자애들이 가지고 아이씨 깜짝 놀랐네 이러고 가가지고 곱등이 잡아주고 남자애들이. 나도 학교에선 곱등이 많이 잡았지. 응. 근데 약간 싫어. 응.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같은 의미로 바 선생 더럽다라는 인식 때문에 바 선생도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잡지. 둘 다 잡기는 잡아 나도. 결국에 나도 잡기는 잡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잡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더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벌레는 맨손으로 잡아도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곱등이하고 바 선생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맨손으로 잡지 못하고 뭐 휴지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하지. 바 선생은 물리력 절대 불가능이고 무조건 살충제. 근데 나는 심지어 바 선생이나 곱등이 둘 다 살충제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바 선생 너무 빠르니까 바 선생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많은데, 약간 걔네들은 죽을 때도 알 까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 선생이나 곱등이나.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만약에 뿌렸는데 얘가 어 바로 안 죽고 바로 안 죽고 막 어디 나 그걸 도망쳐가지고 구석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약 기운 때문에 죽으면서 알을 까면은 또 그게 또 그 똑같은 무한의 굴레잖아.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약을 안 뿌리려고 하고 잡은 다음에 그냥 이제 바깥으로 버려. 응, 바깥으로 버려. 웬만하면은. 벌레 자체가 징그럽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청결적인 문제 때문에 좀 그러는 것 같아 나는. 그치, 걔네들은 하수도도 타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음. 곱등이도 사실 뭐 곱등이 자체도 뭐 그렇긴 하지만 곱등이가 제일 이제 얘기가 많아졌던 게 그 연가시 때문이잖아. 곱등이 몸 안에 연가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징그러운 거지. 아, 영화? 연가시 영화? 연가시 영화 좀 그치. 징그러워서 못 본 사람들이 진짜 많았지 연가시는. 나 그 연가시 영화 다 영화관에서 봤었거든. 영화관에서 봤는데 다들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다들 뭔가 마시는 거를 주저하는 느낌 있잖아. 그 뭐 이렇게 뭔가를 마시는 걸 주저해 다들. 영화 보고 나오는데 그 다들 콜라를 어느 순간부터 마시고 있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콜라를 마시지 않아? 다들 영화 볼 때 콜라 사가지고 들어가잖아. 팝콘이랑 콜라랑 말 세트를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들 어느 순간부터 콜라도 마시지 않아?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끼리 보고 나와가지고 막 나와서 물 마시는 거 보면서 연가시 연가시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연가시 개봉했을 때가 내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이었어서 가서 봤던 것 같아. 무슨 뭐 왜 봤지? 뭐 아무튼 영화관에서 봤어 나. 그래서 로켓테 유키오니 아 이런 거 얘기 조심해야 돼. 영화 개봉 연도를 애들이 이제 그럼 찾아본다고. 무슨 학생이었는지 얘기 안 했으니까 됐어. 어? 내가 내가 대기업 스트리머였어 봐. 막 찾아본다니까. 나이 공개 안 한 스트리머가 이런 얘기하면 찾아본다고. 그 나무 위키에 올라가는 거지. 연가시가 개봉했을 당시 무슨 학생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 대략적으로 몇 년에서 몇 년생 정도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 이러면서 검 위키에 막 올라간다고. 야, 러시아어가 올라오냐 왜 갑자기?
아, 러시아어 읽는 법 다 까먹었다. 옛날에 키릴 문자 다 읽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 다브리, 다브리, 베, 체프, 체르? 아닌데? 뭐였지 저게? 베, 베 뭐였더라? 저 Y 같은 게 뭐였지? 어떻게 읽는 거지? 까먹었다. 체르? 다, 어. I cannot speak Russian, but I just read a little Kirill. So anyway, I don't understand what you mean, but 아무튼 뭐 키릴 문자 읽는 게 가끔 그 처음 배울 때 웃겼던 게 P, 그러니까 알파벳 P처럼 생긴 게 R처럼 발음하고 R처럼 생긴 거는 그 G처럼 발음하고 B처럼 생긴 거는 V처럼 발음하고 되게 웃겨. 키릴 문자가 조금 그러니까 같은 라틴어군에 속하기도 하고 한데 문자가 달라가지고 좀 애매해. 옛날에 러시아 가곡을 막 부르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어를 읽을 줄은 알았어요. 할 줄은 모르고 키릴 문자를 읽을 줄 알았다고 해야겠지. 근데 러시아 노래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읽을 줄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모음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알파벳하고 비슷한데 오 모양 오가 강세 들어가는 자리, 악센트 있는 자리가 아니면 아로 발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 그래. 어? V 오트쿠다? V 오트쿠다? 응? I'm sorry, I cannot understand Russian. Just I can read a little. Kill, so.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쟤도 지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 내가 읽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속 치는 것 같은데. 파파고. 파파고 도와줘. 러시아. 처음 친 게 무슨 말인지부터 찾아보자 우리. Добрый вечер. добрый вечер. 채 맞구나. 채. 안녕하세요. 다가 아마 뭐, 응이란 말일 거고. 위 오트쿠다? 이게 뭐였지? 어디서 오셨어요? Вы откуда? 위, 응? Вы откуда? 모르겠다. 이건 무슨 말이야? Я из Хабаровска. 아, 하바롭스크 출신이라고? 이걸 들려줘야 되나? 바꿔서. 나는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 이러면은 알아들어 줄까? Я не зна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엄청 빨리 읽는다. 야가 나거든. 야. 야, 니가 노 같은 뜻인가?
매니아 브다 뭐 아닌데? 라? 뭐라는 걸까? 궁금. 음, 블라디미르. 어, 블라디미르래요. 자기가 블라디미르. 무슨 말이지 이건? Зато я слышу ассистент. 조수를 듣는다래. 이게 무슨 말이야? 도와줘요 구글 번역기. 파파고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어? 여기도 조수라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미안. 나는 못 알아듣겠어. 너의 말을 다 알 수가 없어. 잔넨. 잔넨. 고맙네. 진짜 읽어도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이게 블라디미르야.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거 맨 마지막 단어가 아시스턴트.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라는 말이랑 그거 같은 말인데 뭐가 어시스턴트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읽을 줄은 아니까 이게 어시스턴트라서 지금 번역기에서 조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알겠는데 악시스텐트 악시스텐트 라고 써 있는데 뭐가 어시스턴트인지 모르겠어. 나는 읽을 줄 아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탈리아어도 당연히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조교가 하고 싶다고? 무슨 말이야? 러시아어 조교가 생기는 거야? 이탈리아어도 읽을 줄 알고, 프랑스어도 읽을 줄 알고, 러시아어도 읽을 줄은 아는 거죠. 스페인어도 읽을 줄 알고. 하지만 방금 말한 네 개의 언어는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은 거의 몰라요. 이탈리아어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공부했다기보다는 언어는 기초만 공부하고 이제 그 노래들을 이제 이태리어로 되어 있는 노래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탈리아 가곡이나 오페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 가사를 공부하다 보면 단어 뜻들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는 그나마 보다 보면은 알아듣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 음. 아시스텐트라는 말 자체가 지금 구글 트랜슬레이터 오디오? 그러니까 구글로 내 방송에서 내가 한 말을 듣고 있다는 건가? 뭐지? 무슨 말일까 이건 또. 보자. 도와줘 팝하고. Я могу слышать перевод ваших слов. 내가 하는 말을 구글 번역기로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대. 그렇구나. 그래. 고마워 들어줘서. 내가 비록 러시아어를 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인사해줘서 고맙고 어서와 환영해 블라디미르. 최대한 친절하게 말해줘야지.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는데 8개 국어 하기. 8개 국어를 해서 세계 어디에 가도 불편함이 없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하면은 딱 이렇게 8개국어잖아. 그래서 이렇게 8개국어를 하면은 심지어 애지간한 데 가서는 다 말이 통해. 어. 동유럽권에서는 러시아어를 쓰면은 분명 다른 나라 언어인데 대충 알아듣는다? 자기네들끼리? 진짜 그렇더라고. 나 독일에 있었을 때도 러시아 친구하고 어디였지? 동유럽 어디 있더라? 그 미녀가 많은 나라라 그랬는데 미녀가 많은 나라. 아 벨라루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말고 우크라이나 말고 벨라루스가 더 그 미녀가 많대. 벨라루스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 러시아 친구하고 벨라루스 친구하고 둘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궁금했던 거야. 처음에 그 궁금증을 제시했던 게 나기는 했어. 우리 그 반에 클래스에 스페인 친구하고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스갯소리로 야 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은 서로 자기네 나라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며? 라고 스페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꼭 그렇진 않아. 포르투갈어 우리 잘 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거는 한국에서는 그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닌가 보구나.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근데 우리 이태리어는 좀 알아들어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친구가. 그때 건너편에 있던 이탈리아 친구가 나도 스페인어 조금 알아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아 진짜? 그럼 니네 각자 니네 나라 말로 해봐 그랬대요. 막 뭐라 얘기를 하는데 하고 나서 대충 이런 얘기 한 거냐고 이제 서로 영어랑 독일어 섞어가면서 이제 확인을 한 거지. 그랬더니 막 맞아 서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던 러시아 친구 하나가 우리 러시아 말은 동유럽권에 있는 애들은 다 비슷하게 알아듣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건너 또 반대쪽에 앉아있던 벨라루스 여자애가 맞아 나 러시아어 조금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럼 너네도 해봐 그랬더니 지네 나라 말로 서로 막 떠든 다음에 걔네는 오히려 더 많이 알아듣더라고. 무슨 얘기 한 거 맞지? 라고 했더니 막, 응 맞아. 야야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신기하구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어를 할 줄 알면 동유럽권에서 대충 말이 통하고 스페인어를 할 줄 알면은 사실 이제 옛날에 그 강점 시절 때문에 스페인어가 통하는 나라들이 꽤 많잖아요. 영어는 뭐 당연한 거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뭐 캐나다 가서도 퀘벡이나 뭐 이런 지역 특수 지역 아니더라도 프랑스에는 원체 캐나다에는 원체 프랑스어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 하면은 애지간한 나라 가면은 다 대화가 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딱히 나는 중국 쪽은 여행 갈 마음이 없으니까 중국은 별로 중국어는 딱히. 아무튼 뭐 옛날에 그래서 8개국어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죠. 언젠가 완벽하게 막 8개국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씩 기초적인 수준은 돼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아, 광둥어가 저쪽 그 친구들이 쓰는 말이지. 대만 막 이쪽에서 쓰는 말이지. 홍콩 막 이쪽. 홍콩. 베이징어랑 광둥어랑 너무 달라가지고 아예 서로 못 알아듣는다 그러던데. 사투리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언어라며.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데 완전 다른 언어라 그러던데. 광둥어. 그거 둘 다 쓰는 사람이 제일 신기하더라 나는. 그러니까 베이징, 그러니까 본토 중국 본토 그 중국어 쓰는 사람이랑 광둥어를 둘 다 쓰는 사람 있잖아. 뭐 헨리? 그 연예인 중에 헨리가 그거 둘 다 하잖아. 베이징어도 하고 광둥어도 하고.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듣기에는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다 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쉽게 하려나? 생각해보면 그렇거든. 나도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알다 보니까 유럽 언어 배우는데 좀 쉬웠거든. 그 언어 구조나 단어나 이런 거나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돼가지고 좀 쉬웠거든. 오히려 그래서 중국어를 할 줄 알면 광둥어를 배우는데 쉬우려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어 배우기 쉬운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분명 다른 언어지만 뭐랄까 언어적 구조나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어 배우기가 참 쉽잖아. 그런 느낌이려나? 중국어 배우고 광둥어를 배운다 그러면?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거의 같은 한자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한자는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한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한자랑 중국인들이 쓰는 한자가 또 다르잖아. 그 간체자라 그러나? 그거 다르잖아. 광둥에서 쓰는 간체자랑 또 다를걸? 걔네들 쓰는 것도 다를걸? 간체자가 또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나 완전히 똑같지 않을 거야 그게. 물론 이제 기반은 같은 한자이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거고.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전통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은 전통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쓰잖아. 또 쓸 때 간체자 안 쓰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 그 간체자라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나 일본이 쓰고 있는 한자는 그 한족이 쓰던 그 한자 그거잖아. 말 그대로 한족이 쓰는 한자고 간체자는 사실 여진족이 지금 중국은 진짜 난 가끔 그게 이해가 안 돼. 자기네가 그거에 대한 약간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여진족이냐 너네 그러면? 그러면은 걔네 막 뒤집어질 텐데. 너네 여진족이야? 그러면 뒤집어질 텐데. 누누이 말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인종차별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싫어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인이고요. 이거 반동 반진이야. 웃어 넘깁시다 우리. 네, 반동 반진이에요. 웃어 넘기세요 다들. 깔깔깔깔. 네 진짜 약간 특히 외국에 살다 보면 좀 그렇게 돼. 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중국인한테 반감이 많잖아요. 좀 언제 뭐 역사적인 그런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 솔직히. 근데 외국에 나가면 일본에 대한 반감은 조금 사그라들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막 물밀듯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 그 일본 애들이랑 막 단합이 된다니까? 담합이 아니지. 담합은 나쁜 거고. 단합이 돼, 단합이. 왜냐면은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중국인 애들 때문에 받는 인종차별도 꽤나 많고 좀 뭐라 해야지?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좀 많이 해, 중국 애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하고 또 한국인은 또 바로 알아보잖아. 쟤는 한국인이야. 쟤는 일본인이야. 바로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그냥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맞아 중국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있어 막 이런 얘기 공감하면 공감대 형성하면서 막 친해지거든.
물론 뭐 일본 애들은 뭐 앞뒤가 다르다 어쩌다 뭐 그런 얘기들 뭐 너무 많고 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안 좋게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대놓고 말해서 그거야. 일본 애들한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어보면은 애들은 대답을 회피해. 일본 애들은 대답을 회피하고 막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뭐 속으로는 뭐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얘기를 안 하고 피하려고 하고 대화를 회피한단 말이야. 그런 대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회피를 한다고. 근데 중국 애들은 백두산 얘기가 나오면 백두산은 우리 땅이지 막 이러면서 막 눈깔 뒤집어지면서 막 백두산은 우리 땅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한국인들 어쩌고 저쩌고 백두산은 우리 땅이야 막 이러고 고구려는 우리 역사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그래 걔는. 그거 보면은 진짜 아 진짜 중국 애들이랑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음.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해야지. 아이. 아 조심해야 돼 이런 발언들. 다시 보기 올릴 때 이 뒷부분 잘라야겠다. 다시 보기 올릴 때 뒷부분 잘라야겠다. 아이씨 개웃기네. 아무튼 게임 오래 떠들었다. 벌써 10시간 넘었네요.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오늘 로아 좀 합시다. 오늘은 로아 하는 날이니까 다녀와서 로아 좀 할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스트레칭. 으아, 로아를 이제 할 건데 로아가 좀 하나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수요일 날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수요일에는 바빠서 못했고 어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처음 했는데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 서버 선택하고 캐릭터 선택창 넘어가는데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자리에서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막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일단 지금 실행을 하는데 또 그 선택창 넘어갈 때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화면은 조금 다 되고 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은 항상 느렸던 터라 실감이. 아니 그 원래도 좀 느린 편이긴 해 로아가.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불편할 정도로 느린 적은 없었는데 어제 너무 심각하게 느렸어. 그냥 검은 화면만 뜨고 아무것도 안 바뀌고 검은 화면에서 계속 멈춰 있었었어. 그래서 나 로아를 한번 지우고 다시 깔기까지 했는데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문의 남겨야겠는데 하고서 문의 작성하다가 다시 화면을 옮겼더니 되더라고. 그러니까 로딩이 엄청 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고 지금 나 같은 경우나 몇몇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해봐야지 알 것 같아. 그때만 로딩 길고 켜지고 나서부터는 로딩이 문제가 켜지고 나서도 아니지. 접속하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서버 선택창에서 확인 누르고 캐선창이 나와야 되는데 캐선창이 안 나오고 까만 화면으로 한참 걸리는 거야. 난 오히려 다른 로딩은 그렇게 막 불편할 정도로 느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 지금도 말하면서 지금 켜졌어. 말하는 동안에 다. 그냥 여기서 서버 선택해서 입장을 누르면 오늘은 빨리 되네. 어제는 이 까만 화면으로 멈춰 있었었어. 오늘은 정상적으로 되네. 일단 접속 좀 할게요. 자, 화면 바꾸겠습니다.